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피부 질환의 한의학적인 치료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치료를 시작할 때 이러한 식으로 치료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치료 경과는 이상적인 치료 경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증상이 이렇게 심할 때 내원들을 하시죠. 이 시기에 이제 한의원 내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증상이 조금씩 경과가 진행이 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치료로 이상적인 치료 경과로 진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렇게 치료가 진행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치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계단식 치료 경과를 거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증상이 심했을 때 치료를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죠. 치료를 진행하는데 이 아토피 피부염 상태가 크게 호전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면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좋아지게 됩니다. 확 좋아지는 시점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또 증상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다가 또 다시 계단식으로 증상이 또 이렇게 좋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관해가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치료 경과를 계단식 치료 경과라고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계단식 치료 경과가 세네 단계에 걸쳐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계는 개개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계단식 치료 경과랑은 다르게 이런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좋아진 이제 그런 경과 그래프입니다. 물론 이 증상이 1개월, 2개월, 3개월, 한 3, 4개월까지도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답답한 치료 시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의 표피의 상태는 28일, 대략 한 달을 주기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염증의 경우에 표피상의 염증 반응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 한 달 만에도 치료 경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 염증이 진피층에 굉장히 심각하게 염증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진피층의 혈관 손상이나 피부 장벽까지 다 손상이 된 그런 상황에서는 최소 3, 4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까지 치료했는데도 크게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좋아지게 됩니다. 갑자기 확 좋아지게 되고 또 이 시기가 또 지진부진한 상태가 또 한 3, 4개월 정도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또 확 좋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단계의 그런 계단식 치료 경과를 나타내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계단식 치료 경과와는 다르게 절벽식 치료 경과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절벽식 치료 경과라고 명명한 이유는 치료를 받는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증상이 고만고만해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가지고 갑자기 절벽식으로 확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식으로 확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치료 기간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한 뭐, 예를 들면 6개월까지 진행되는 동안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에 크게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개선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 경과는 제가 다음 장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러한 치료 경과 그래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증상이 증상이 심하죠. 이 심한 시점에서 오히려 치료를 시작했는데 증상이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증상이 급격하게 호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악화가 되고 이런 이제 업다운이 굉장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업다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또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완전한 면역 관용의 상태에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왜 생기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처음에 이제 그 다양한 서양의학적인 치료, 뭐 스테로이드 제제를 비롯한 면역 억제제 이런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치료와 동시에 이제 한의원 치료와 동시에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단절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 반응, 이제 우리가 흔히 탈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바운드 반응에서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환자분들 진료를 할 때 이 리바운드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사용하시던 스테로이드 제제를 급격하게 단절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의 형식을 제가 권유를 해드려요. 물론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그래프 양상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 다시 조금 악화가 되다가 다시 또 호전 반응을 나타내고 이러한 경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제일 급격하게 이 반등하는 이 시기를 탈습이라고 할 수 있고 리바운드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요 과정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과정을 극복하시는 것이 아토피 치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첫 번째 시작인데 이후에도 다양한 위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들이 왜 발생하고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은 무척이나 다양한 악화 요인들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가장 악화 요인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2차 감염이죠.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부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진균과 같은 균들이 감염이 되면서 기존 아토피 피부염들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기존 아토피 피부염 증상들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감염과 리바운드 반응이야말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극복해야 될 두 개의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리바운드 반응을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감염입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가 돼요. 그리고 열이 발생해도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피로해도 악화가 돼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발생하거나 놀라는 경우에도 아토피 피부염은 악화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토피 피부염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이제 조절하기가 어려운 통제 요인이죠. 이 긁는 습관. 계속해서 가렵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 부위를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낮에는 참는다고 하더라도 밤에 주무시면서 이 무의식적으로 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긁지 않기 위해서
잠을 안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무시면서 긁더라도 숙면을 취하시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피부 재생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긁으면서 주무시더라도 오히려 수면 시간을 더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생리 전후로 월경하는 이 생리기를 전후로 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그런 이제 겨울, 춥고 건조한 겨울, 그리고 반대로 여름, 덥고 습한 여름에도 이 아토피 피부염은 악화가 돼요. 그리고 환절기에도 악화가 돼요. 사실 이러한 악화 요인들은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의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이 기후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증상이 심한 분들 중에는 해외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따뜻한 그런 이제 1년 내내 따뜻한 기후가 펼쳐지는 그런 곳으로 이민을 가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이민을 가거나 이런 계절적인 환절기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음식, 이 음식에 의해서도 아토피 피부염은 쉽게 악화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시기에 또 증상이 좋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게 되고 또 지금처럼 연말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회식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달달한 뭐 디저트나 이런 과자, 뭐 빵 이런 음식들도 먹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 보면 또 다시 증상이 악화됩니다. 이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 아마 많은 아토피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이런 음식을 조절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같은 그런 예방 접종에 의해서도 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또 급격하게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악화 요인들을 모두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로, 이러한 곡선의 방향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조절을 할 수만 있다면 치료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이러한 피부 치료 경과를 일반적인 아토피 피부염의 이러한 치료 경과를 잘 이해하시고 내가 증상이 악화됐을 때 어떤 요인들이 개입돼 있고 이 개입된 요인들을 조금이라도 조절하려고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계절이 바뀌고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겠죠.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피부 치료 경과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다리 오금에 발생한 아토피 피부염 사진이에요. 소아 아토피 증례 사진이거든요. 보통 아토피 피부염은 이 팔 오금 그리고 발 오금 이 부위에 증상이 잘 발생을 하게 되죠. 기존에 이제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와 먹는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를 해오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러한 이제 양방적인 치료가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이제 대안적으로 한의원 치료를 이제 문의를 하시고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는데 이제 이때 무척 증상이 지금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심해 보입니다. 그죠? 이 아이도 굉장히 이제 심한 가려움으로 계속해서 진료할 때도 계속 긁고 있었고, 이제 그런 긁는 행위가 잘 통제가 되지 않아서 보호자분들도 무척 속상해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아무리 조절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이 치료하면서 증상이 리바운드 되는 시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진과 비교했을 때 증상이 훨씬 더 심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오금 부위에 진물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금 부위에 이 진물 반응까지 발생해서 진물과 가피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아이는 훨씬 더 가려움증을 이제 호소하고 보호자분들도 무척 당황해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초기에 비해서 훨씬 리바운드가 심하게 온 거예요. 물론 이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제가 이러한 경과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 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막상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무척 당황해 왔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나빠졌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반응이냐? 그리고 이 나빠진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리바운드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환자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은 너무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죠. 그래서 이 한의원 치료, 한방 치료를 지속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이제 회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회복기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증상이 깨끗하게 회복이 된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 상태에서 또한 다시 증상이 조금 업되고 다시 다운되고 이러한 경과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한번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아토피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이 제가 설명드린 치료 경과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치료 경과를 이해하시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지속적인 한의학적인 한방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회복기가 얼마 되지 않고 다시 증상이 또 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피부 스스로의 자연 재생 능력이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아토피가 점점 좋아지면서 면역 관용의 그런 단계로 접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아토피 피부염 사례를 토대로 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이러한 식의 치료 경과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한 리바운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치료가 지진부진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다시 또 양방 치료를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피부 치료 경과를 잘 이해하시면 결국에는 회복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안정기로 그리고 피부 치료를 아토피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